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윤성소 조성서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5월 들어서 체리나무 재배에 있어서 꼭 해줘야 할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리나무는 많이 기다리게 하고 애를 썩이는 나무가 되겠는데요. 왕도는 없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는 수밖에요. 5월이 되면은 꽃이 지고 착과가 되는 시기인데요. 이 3가지 사항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적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짓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순짓기라는 개념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서 적심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습니다. 체리나무는 가급적 손을 적게 대는 게 좋겠고요. 특히 열매를 많이 달 수 있도록 결과지를 많이 키워가야 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손을 댈 부분은 있습니다. 너무 나무가 과범하면 수한 내부에 그늘을 많이 들여서 꽃눈이 맺히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적심은 해줘야 합니다. 적심의 목적은 수세를 안정화시켜서 빨리 열매를 달기 위함인데요. 나무가 과도하게 커가는 양생장을 중단하고 생식 생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적심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순부터 보시면은 일단 바깥쪽으로 나 있는 순을 남겨놓고 나머지 순들은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순은 약 한 5cm 정도 남겨놓고 적심을 해주고요. 나머지 순들은 바짝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랐던 부분은 측지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지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주지 연장선이 되겠는데요. 이쪽에 주지 연장선 하나만 남겨두고 옆에 있는 가지는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좀 짧게 잘라주고요. 이렇게 옆에 있는 것은 조금 길게 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적심을 할 때 5cm 정도 좀 길게 남겨놓고 적심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화촉상 단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지 끝에 있는 여러 개 순들 중에서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순들은 제거를 해줬는데요. 이것은 닭발 전정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지 끝에 있는 여러 개 순들이 동시에 올라가면은 경쟁적으로 양분을 흡수해서 밑에 있는 순들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주지 끝에 있는 여러 개 순들은 하나만 남기고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바깥쪽으로 나 있는 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순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을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쪽도 보시면 바깥쪽으로 많이 순들이 나 있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 있는 순들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두 가지들은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양지죠. 이런 가지들은 필연적으로 수한 내부에 그늘을 지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커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가지들과 부딪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가지는 제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가지는 주지나 부주지는 아니고 결과지인데요. 옆을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나 있는 순들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보면 결과지 끝이 연장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길게 놔두고 이렇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짧게 이렇게 전정을 해주고요. 여기도 짧게 전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서 있는데요. 서 있는 가지는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나온 가지들은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이쪽 부분은 연차 부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가지들이 도장성 느낌이 이런 좀 나고요. 이쪽 가지는 옆으로 누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누운 이런 가지들은 괜찮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누웠는데요. 이런 옆으로 누운 가지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장성 느낌이 나는 이런 도장지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좀 길게 5cm 정도 남기고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또 이쪽에도 따라 올라가 보면은 옆으로 누운 것은 다 괜찮습니다. 옆으로 누운 건 괜찮은데 이렇게 서 있는 가지, 이 서 있는 가지를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월달에 적심을 하는 것은 다른 핵과류도 동일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건 폼코트 나무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도장지가 있죠. 이런 도장지는 이렇게 밑에서 한두 매듭 정도 남기고 적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새순이 나와서 내년에 결과지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나무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열매가 없는데 이렇게 커 올라가죠. 이건 도장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장지도 한두 매듭 정도 놔두고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있나요? 이쪽 보면 이것도 도장지죠. 이런 도장지도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과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살구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가지도 보시면은 도장성 느낌이 있는 가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군데군데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도장성 있는 가지들이 많으면은 너무 이양생장을 많이 해서 열매 열리는데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가지는 누워서 괜찮은데요. 이 가지는 너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도장성 가지는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 가지는 좀 누워 있는데요. 이 가지는 너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가지는 일부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서 있는 가지 일부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네요. 이 가지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리나무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많은 결과지를 두게 돼서 결과적으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그늘을 들이우고 또 한계치에 도달한다면 결국 그 가지를 제거를 해야 될 건데요. 여기에 적심이나 전정의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체리나무에 꼭 필요한 양분을 적극 제공하여 최대한 열매가 열리는 결과 시기를 앞당기고 수확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체리나무는 엄청 빨리 자라는 속성수이고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수세 안정화를 위해서 열매가 열릴 때까지는 퇴비도 주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양분도 제공되지 않아서 꽃눈이 오고 꽃이 피는데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무가 쫄쫄 굶고 있는데 꽃눈이 일찍 온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특히 병충해 등으로 나무 잎이 빨리 떨어져 버리는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잎이 빨리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가 죽지는 않겠지만 저장 양분이 부족해서 다음에 꽃눈 보기는 아주 힘들 겁니다. 따라서 나무가 덩치만 키우는 영양생장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생식성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비료나 영양제는 꼭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극 관리를 해줘야만이 과일이 열리는 결과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소분이 많이 들어있는 비료는 피하고 인산과 가리가 많이 함유된 비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료로는 인산가리 비료나 황산가리 비료 또는 황산가리 고토 비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료들은 뿌리의 성장을 촉진해서 개와 결실을 촉진하고 생산량 증대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료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비료가 나와 있습니다. 인산의 특징은 토양 속에서의 이동이 아주 느리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개선한 새로운 비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료는 액상 폴리인산 비료인 야라테라 슈퍼 FK30입니다. 폴리인산이라고 하니까 폴리인산이 뭔가 하고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건데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산이나 인산가리 제품은 정인산으로서 흡수가 아주 늦습니다. 하지만 이 폴리인산은 정인산과 달리 이동성이 아주 빠르고 작물 흡수도 잘 됩니다. 이렇게 작물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개량도 더 신속하게 증가하고 착과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수확량도 증가하고 품질도 향상되게 되겠습니다. 야라테라 슈퍼 FK30 꼭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투자한 것 이상으로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물주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물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리나무에 꽃이 피기 전부터, 그러니까 3월 말 정도부터 물주기를 꾸준히 그리고 흠뻑 줘야 됩니다. 물주기를 이렇게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해줬을 때 냉해를 입을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개화 상태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착과와 열매 비대도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주기는 생각 이상으로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물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철리빙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